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3차 시에는 협의이행계획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행계획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작성 여부 파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됨으로써 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검토 및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평가서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현황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환경 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경사 분석이나 동식물 조사 자료와 같은 현황 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환경 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현황 조사를 할 때나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작성이란 환경영향 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과 반영 여부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서에 그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전략환경평가의 협의 내용, 협의의 심의 결과,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넷째, 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나 천연 기념물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학교나 종합병원과 같이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장이나 공항과 같이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과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협의 내용의 변경 협의 및 재협의 여부 파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 정도에 따라서 재협의 대상인지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협의는 변경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경미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을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환경평가의 재협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와 승인 기관장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평가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규모를 3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최소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7년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환경평가의 변경 협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앞에서 살펴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변경되는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자는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 미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승인기관장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다음의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감시설을 당초보다 더 강화해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녹지를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확정 측량을 실시하면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5%를 초과해서 토지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토지용 계획을 15% 이상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산업단지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의무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은 협의 내용 이행과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등의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재평가 기관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평가나 협의를 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해로운 환경 영향이 사업을 착공한 후에 해당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경우이면서 또한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서와 기초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이행계획, 수립, 반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숙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의 지정과 자격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평가업자의 기술 인력 및 자격 범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컨설팅회사,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지정해서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관리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먼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다음 관리대장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과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한 상황을 기록해서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사 현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로 주된 사무실에 각각 비치해야 합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협의 내용 관리대장 작성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이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적절하게 잘 작성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협의 내용 관리대장 양식에 따라서 협의 내용과 공사를 시행한 시기, 공정률에 따라 협의 내용을 이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사항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공정률을 비교함으로써 점검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감시설을 설치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정률이나 이행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한 이행 방법도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협의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어놓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행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저감시설을 설치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저감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 내용과 협의 내용을 이행한 일자와 공정률이 적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협의 내용 관리대장이 적정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 좋은 사례로서 관리대장을 검토하기만 해도 사업장에서 협의 내용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면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의 환경 영향을 예측한 결과와 실제 나타난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해로운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을 분석하는 것은 계획된 조사 항목, 조사 기간, 조사 대상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주체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조사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과 승인 기관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환경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대상 사업별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실시하지만 협의 의견에 따라서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업자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것을 조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항목은 공사 시와 운영 시에 환경상 주요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조사지역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지구와 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사 지점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 변화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조사 항목별로 선정하고 배치도와 도면에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 방법은 환경 관련 법규와 환경오염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협의 이행 계획 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차 시에는 협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